어떤 것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노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지, 왜 어떤 음악은 이유 없이 눈물을 나게 하는지, 왜 오래된 그림 앞에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 있게 되는지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멈춰섭니다. 가슴 어딘가가 울리기 때문입니다. 그 울림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직업도 나이도 이름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그냥 한 존재로 서 있게 됩니다. 바람 앞에 풀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 울림 앞에 고요히 서 있게 됩니다. 그 울림의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왜 인간은 그 울림을 향해 평생을 걸어가는 걸까요? 예술이 무엇인지 정의하려는 시도는 수천 년간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모방이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화라 했고, 톨스토이는 감정의 전달이라 했고, 누군가는 아름다움의 추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 어떤 정의도 예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정의하는 순간 무언가가 빠져나갑니다.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갑니다. 어쩌면 그게 예술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정의되지 않는 것, 언어의 그물로는 잡히지 않는 것, 설명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 예술은 언어가 닿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있었다면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논리로 전부 설명할 수 있었다면 음악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언어 이전의 것들이 있습니다. 형태를 갖추기 전에 감정, 이름을 붙이기 전에 감각, 사유가 되기 전에 어떤 떨림. 그것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가슴 안에서 웅성거립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천장을 바라보면 그것이 올라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형태를 갖추지 못한, 그러나 분명한 무엇이. 예술은 그 웅성거림에 형태를 주려는 시도입니다. 완벽하게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평생을 반복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시도의 역사입니다. 동물은 예술을 하지 않습니다. 새가 노래하는 것은 짝을 부르기 위함이고, 거미가 집을 짓는 것은 생존을 위함입니다. 모든 행위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쓸모없는 것을 만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그림을 그리고, 아무도 읽지 않을 시를 쓰고, 아무도 듣지 않을 곡을 만듭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생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쓸모없는 아름다움 앞에서 무릎을 꿇을까요? 그건 아마 인간만이 자기 존재의 무게를 느끼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무는 자기가 나무인 줄 모릅니다. 새는 자기가 날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압니다. 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 삶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은 그 무게를 어딘가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내려놓는 곳이 예술입니다. 그럼에도 인류가 시작된 이래 단 한순간도 예술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떤 문명에서든, 어떤 시대에든, 어떤 환경에서든 인간은 만들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전쟁 중에도 죽음 앞에서도 수용소에서 벽에 꽃을 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형을 앞두고 마지막 밤에 시를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무언가를 만들려는 충동이었습니다. 예술은 인간 존재의 구조 그 자체에 이미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하는 것이 곧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마 인간이 의미의 결핍 속에 태어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이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뭘 먹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물음에 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별은 아무 말 없이 빛나고 바람은 아무 뜻 없이 불고 시간은 아무 의도 없이 흘러갑니다. 이 침묵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광활한 우주 안에 티끌보다 작은 존재 하나가 서 있습니다. 주변은 고요합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존재만이 왜라고 묻습니다. 대답이 없는 줄 알면서도 묻습니다. 이 장면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이 장면이 인간의 고뇌의 시작입니다. 이 침묵을 견디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질문을 잇거나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기를 택합니다. 바쁘게 살면 잊을 수 있으니까요. 일에 몰두하고 사람을 만나고 즐거움을 소비하면 그 질문은 잠시 잠듭니다.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혼자 있을 때, 문득 고요해질 때 다시 올라옵니다. 숨었을 뿐 떠난 적이 없는 질문이 예술은 잊지 않기를 택한 자들의 응답입니다. 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침묵 앞에서 먼저 소리를 내는 행위. 세계가 주지 않는 의미를 인간이 스스로 빚어내는 행위. 침묵하는 우주 앞에서 인간이 먼저 말을 거는 행위. 그것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예술에는 언제나 쓸쓸함이 있습니다. 닿을 수 없는 곳을 향해 손을 뻗는 자의 쓸쓸함. 대답이 오지 않는 줄 알면서도 말을 거는 자의 쓸쓸함. 그 쓸쓸함이 예술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예술이 아름다운 이유는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을 향해 뻗는 그 몸짓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사실을 압니다. 내가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 이 의식이, 이 감각이, 이 세계가 나에게서 걷어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삶은 잔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이 바람의 감촉, 저 하늘의 색,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순간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떠납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갑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인간은 근원적인 슬픔을 느낍니다. 존재의 밑바닥에 깔린 지울 수 없는 슬픔을. 유한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유한하기 때문에 슬픕니다. 이 아름다움과 슬픔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 그곳에 예술이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면 예술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한한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언젠가 경험되고
모든 것이 언젠가 말해지니까요. 급할 것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어디엔가 남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깁니다. 예술은 유한한 존재의 무한을 향한 손뻗음입니다. 내 몸은 사라져도 내가 만든 것은 남습니다. 나의 시간은 끝나도 그것은 다른 시간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1000년 전 사람이 쓴 시가 오늘 나의 가슴을 울리는 것처럼 내가 오늘 만든 무언가가 1000년 뒤 누군가의 가슴을 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멸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존재가 소멸 앞에서 보이는 마지막 몸짓입니다. 나는 사라지지만 이것만은 남겨두겠다. 예술은 그 유언입니다. 쓸쓸한 유언입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쓰는 바다에 띄우는 유리병 같은 유언입니다. 우리는 같은 세계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 고립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의 의식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유리병 너머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손을 대면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지만 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고립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연결을 갈망합니다. 말로는 부족합니다. 언어는 정확하지만 그래서 빈약합니다. 슬프다라고 말할 때 그 슬픔의 결과 온도와 무게와 색깔을 전부 담아낼 수 없습니다. 말은 사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사물의 영혼은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할 수 있습니다. 시는 할 수 있습니다. 논리의 언어가 닿지 못하는 곳에 예술의 언어가 닿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만난 적 없는 사람,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사람과 내가 지금 같은 감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림 앞에서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경험. 누군가의 음악을 듣다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그것이 바로 고립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존재와 존재가 벽을 넘어 만나는 순간입니다. 유리벽에 금이 가는 순간입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왜 이 사람 앞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평생을 들여다봐도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은 보입니다. 하지만 깊은 곳은 어둡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술은 그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잠수입니다. 글을 쓸 때,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자기 안으로 내려갑니다. 평소에는 보지 않던 것들이 올라옵니다. 숨겨둔 감정이, 잊었던 기억이, 외면했던 상처가, 그것을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유별나게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깊이까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닫아둔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자기 안의 어둠을 본 사람만이 자기 안의 빛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안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먼 여행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의 가장 먼 여행.
예술은 단순히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않고, 귀를 열고 있지만 듣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웅덩이가 신비로웠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우주였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은 당연해졌습니다. 놀랍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라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천천히 죽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감각의 죽음, 경의의 죽음. 예술은 그 죽은 감각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설을 읽고 나면 거리를 걷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좋은 그림을 보고 나면 빛이 다르게 보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나면 침묵조차 다르게 들립니다. 예술은 같은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바꿔놓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은 곧 삶의 밀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감각이 열린 사람은 더 많이 살아 있습니다. 더 많이 봅니다. 더 많이 느낍니다. 더 많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삶의 길이는 바꿀 수 없어도 삶의 깊이는 한없이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예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예술을 좇는 것은 더 깊이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싶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새겨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한 채로 100년을 사는 것보다 온 감각을 열고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어딘가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술 앞에서 인간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밥을 굶으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잠을 줄이면서 글을 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세상은 그들을 어리석다 합니다. 비효율적이라 합니다. 비현실적이라 합니다. 반고흐를 생각합니다. 살아서 단 한 점의 그림도 팔지 못한 사람. 세상의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도 매일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해바라기를 그렸고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고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 대가도 없는데.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존재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들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리적으로 죽지 않더라도 안에서부터 천천히 꺼져갑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예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숨은 쉬어져도 살아있지는 않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가난을, 무시를, 고독을, 세상과의 어긋남을. 그것이 외부에서 보면 쫓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하지만 안쪽에서 보면 그건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이 세상에서 예술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공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뭔가가 빈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 있는데 뭔가가 없다고 말합니다. 없는 것이 뭘까요?
어쩌면 그건 예술이 주는 것, 예술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 쓸모로 설명되지 않는 의미, 효율로 측정되지 않는 깊이, 그런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가 들어앉은 것입니다. 기계가 그림을 그리고 알고리즘이 음악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결과물만 놓고 보면 인간보다 정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만들면서 아무것도 겪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단어를 쓸까 밤새 고민하며 자기 안의 어둠을 마주하는 일, 색을 고르다가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의 앞치마가 떠오르는 일, 멜로디 하나를 찾아 헤매다가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르는 일, 그것은 오직 인간만의 것입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에서 인간이 직접 서투르게 만드는 행위, 그것은 곧 나는 출력물이 아니라 존재입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예술은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보루인지도 모릅니다. 언어가 멈추는 곳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언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힘,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향해 뻗는 손, 고립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보내는 신호, 닫힌 감각을 다시 열어 세계를 새롭게 만나게 하는 통로, 자기 안의 어둠 속으로 내려가 빛을 건져 올리는 잠수, 흘러가는 시간 위에 나는 여기 있었다고 새기는 마지막 몸짓, 그리고 인간이 예술을 좇는 이유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온전히 존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되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되 여기 있음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혼자이되 혼자가 아니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되 완전히 사라지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한 채로 흘러가지 않고 모든 감각을 열고 이 세계를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모든 조건들 유한함, 고립, 무의미, 무감각에 대한 인간만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멈출 수 없기에 인간은 예술을 멈출 수 없습니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흐르는 것이 강물의 본성인 것처럼 인간에게 예술은 그런 것입니다.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는 방에서 혼자 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새벽 어둠 속에서 캔버스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타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아직 세상에 없는 멜로디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쓸쓸합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닿지 못할 곳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뻗음 자체가 이미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예술이고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흩날리는 마음을 보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